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종목 상승의 갈증 해소해드릴 수익 자판기 오늘 첫 시간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황효주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께 투자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와 소식들 전달해드릴 거니까요.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1시간 동안 채널 고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용철 전문가와 함께하는데요. 전문가님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윤정도 주식사단 검색기 알고리즘 직접 설계하신 분이죠. 먼저 인사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까지는 매주 수요일에만 인사드리다가 오늘부터는 매일매일 함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시청자분들께 각오한 말씀 해주시죠. 네, 많은 분들이 주식을 어렵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주식은요, 충분히 쉽게 하자면 쉽게 할 수가 있고 그 쉽게 하는 주식들 속에서, 주식 매매 속에서 여러분들 꾸준하게 수익권대 쌓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가능하도록 제가 여러분들께 무기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급등주 검색기뿐만 아니라 급등하기 전에 선취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종목까지 준비해 왔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주식시장 쉽게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상승하는 종목들까지 오늘 방송에 알차게 담았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 이용철 전문가와 계속해서 함께하실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입장하시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우측 하단에 띄워드리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나옵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바로 입장하시면 이용철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검색기에 관한 교육 그리고 검색기가 포착한 종목들의 전략까지 모두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얼른 노란톡 들어오시고 저희 너튜브에 EBC 경제 채널 검색하셔서 실시간 채팅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자세한 노란톡 입장 방법 화면으로 만나보시고 이제 본격적인 증시 이야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코너 증시 키워드 슬롯 시간입니다. 오늘 12월의 첫 번째 월요일장이었죠. 오늘 양대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견조한 흐름 보이면서 마감했는데요. 시장은 상승은 했지만 그래도 이 지수가 조금은 아쉬웠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종목 장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장 키워드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키워드 금리,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가상화폐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일단 금리 키워드부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은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와 그리고 가상화폐까지 엮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제 지금 키워드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키워드 제가 세 가지를 가지고 왔죠. 금리, 10년 만기 국채 금리뿐만 아니라 가상화폐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가 하나로 이어져요. 우선 제가 아나운서님께 간단하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미국 기준입니다. 네. 또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실까요? 최근에 많이 내려서 4% 초반으로 알고 있는데 아닐까요? 네,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십니다. 이 금리 자체가 이제 내년에는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11월 FOMC에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장기채예요.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10월 달에 5%를 두 번이나 넘겨줬었죠. 그만큼 사상 최대치의 고점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통화 긴축은 추가적인 필요가 없었던 흐름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었고요. 이 흐름 속에서 장기채를 추가적인 발행을 하지 않는다. 단기채 위주의 발행 계획으로 인해서 10년 만기 국채 금리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가 4.24%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의 국채 금리에 의해서 시장은 추가적인 조정이 제한되는 흐름.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 같은 위험 자산, 주식과 가상화폐 같은 위험 자산 쪽으로 수급들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준비한 차트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황 주요 포인트부터 보도록 하면요. 11월 FOMC에 이어서 12월 FOMC는 마찬가지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뿐만 아니라 이 10년 만기 국채 금리 수익률이 4.2%대까지 하락을 했고 추가적인 상승세가 제한되는 흐름입니다. 여기에서 중동과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번에 ISM 제조업 지수와 PMI 지수가 부진입니다. 이게 뭐냐면 GDP 둔화까지. 앞으로 12월 달 FOMC의 금리는 다시금 동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내년에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까지. 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는 공매도 제한까지 있죠. 내년 6월까지. 그러면 이런 시장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 단기간에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연말에는 산타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연말에 산타 랠리 충분하게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년 4월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예정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전문가님, 이에 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내년에 비트코인 반감기뿐만 아니라 한 가지 이슈가 더 있습니다. ETF 승인 기대감까지 남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가상화폐 관련주들, STO 관련주들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국내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이 가상화폐 시장까지 같이 상승할 수가 있죠. 지난번 거래일이죠. 다우지수뿐만 아니라 전 거래일에서는 S&P 지수까지도 모두 연중 최고치를 달성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 마찬가지로 현재까지는 아직은 부진한 상황이지만 이제 다시금 올라설 수 있는 흐름까지도.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익권대를 크게 가져가시려면 시장의 수익률뿐만 아니라 그 상회하는 수익률까지 가져가시려면 여러분들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군들을 잡아낼 수 있는 흐름들을 가지고 가셔야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내기 좀 어렵다 하시면 제가 이번 시간 안에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리는 검색기를 통해서 당일날 급등하는 종목군들을 모두 다 잡아내면 시장의 수익률보다 더 상회하는 수익률까지 모두 다 잡아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해보자면 앞으로 조금 더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지만 대비는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이 대비 관련해서는 저희 이용철 전문가와 함께하면 되겠습니다. 이용철 전문가와 함께하려면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죠? 저희가 하단 자막에 띄워드리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뜹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바로 입장하시면 이용철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자, 들어오셔서 시장에 대한 해답까지 모색해 가시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산타랠리까지 준비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방금 이야기 나눴던 주요 내용들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보고 이제 본격적인 교육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용철 전문가님이 이 종목 검색기 교육 차근차근 진행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저번 주 그리고 저저번 주부터 저희가 이 종목 검색기 교육을 살짝씩 했었는데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근데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종목 검색기가 뭔지 조금 생소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 검색기 관련해서 기초부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물론입니다. 자, 이 검색기 여러분들께서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군들을 검색기 없이 잡아내긴 굉장히 힘듭니다. 그 이유가 2,400여 개가 되는 종목군들 중에서 당일날에 급등하는 종목들은 굉장히 제한이 되죠. 그 50여 개가 되는 종목군들 안에서 조금 더 급등하는 종목군들을 그리고 더 강력한 종목군들을 잡아내려면 여러분들 그냥 잡기보다는 검색기를 활용해서 당일날에 급등하는 종목군들을 잡아낼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닙니다. 급등하기 전에 종목군들을 선침해할 수 있는 검색기까지 여러분들 잡아갈 수가 있어요. 제가 이번 시간에 첫 시간인 만큼 여러분들 지난주, 지지난주에 복습하는 겸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화면부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검색기 화면입니다. 이 화면 보시면 D사예요. 여러분, 제가 왜 D사를 가지고 왔냐? 여러분들이 조금은 생소할 수가 있지만 제가 D사를 가지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D사 그리고 제가 본격적으로 교육해 드릴 증권사는 K증권사인데 D사와 K사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께서 D사, K사를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리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 D사를 한번 설명드리고 K사로 복습을 하면서 실질적인 수식들을 집어넣는 과정들 증권사마다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증권사를 통해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흐름들을 모두 다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집중해서 만나보시면 여러분들도 혼자서 쉽게 검색기를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요. 처음에 검색기를 활용하실 때 처음 보시는 여러분들의 화면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처음 검색기를 활용해 보시려고 하시면 벽에 막힐 거예요. 처음 보시면 와, 이렇게 뭔가 굉장히 매수매도 버튼만 보다가 이런 매수매도 화면만 보다가 이 검색기 화면 봤을 때 자, 이쪽부터 보시면 사용자 조건부터 해서 수많은 수식들 뿐만 아니라 이 주기부터 해서 대상, 뭐 설정 로직 뿐만 아니라 지표 주기, 그 다음에 종목명 현재가 쭉 많은 화면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화면 처음 보실 때 하나하나 뜯어보기가 너무 어렵죠. 이 흐름들 여러분들 딱 5가지 화면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5가지 화면들을 나누고 나서 자세하게 설명드렸던 게 지난주였어요. 근데 이번 시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상당히 제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가 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교육 자료 올려드릴 거니까요. 함께 하신 노란톡방에서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D사뿐만 아니라 K사로 설명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K사의 HTS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K사의 HTS 화면 여러분들 처음에 제가 기본 세팅을 해놓긴 했는데 자, 이걸 갖다가 키는 연습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이 화면 오른쪽 상단 보시면 여러분들 화면으로서 이제 좌측 상단이죠. 좌측 상단 보시면 이 돋보기 모양과 화면 번호를 검색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이때 여러분들 화면 코드를 입력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간단하게 검색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조건 검색이라고 검색을 하면요. 이 조건 검색 화면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건 검색 화면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럼 이 화면 속에서 0150 이 화면 속에서 여러분들은 모든 걸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화면 오늘은 첫날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검색기 교육의 첫날이다 보니까 제가 이 첫날은 화면 설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보시면 조건 검색, 범위 지정, 시세 분석, 기술적 분석, 패턴 분석, 재무 분석, 순위 분석 등이 나와 있죠. 여기서 이 화면 조건식 보시면 범위 지정부터 많은 것들, 뭐 거래소, 코스닥 구분부터 해서 지수 등락률, 지수 등락률에 따른 종목들을 검색할 수가 있고 검색 시간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가 있고요. 자본금뿐만 아니라 상장 주식수, 시가총액, 그다음에 액면가 기준, 거기다가 상장일 기준은 여러분들 상장 초 여러분들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잡아낼 수 있는 화면이고 이제 주가 범위부터 거래량, 다양한
범위들을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이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 화면 같은 경우에는 대상뿐만 아니라 각각의 수식의 조건에서 조건을 자세하게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바로 아래에 지표 내용 값 삭제는요. 추가를 눌러주신 다음에 이렇게 추가한 수식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화면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아래 보시면 조건식 A, 제가 추가로 다른 조건식을 하나 더 넣어보면 A, 그 AND B, 그러면 A와 B 겹쳐지는 수식들, 해당하는 겹쳐지는 종목군들만 뽑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AND를 5월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A 또는 B겠죠. 그러면 A와 A 조건, A 수식에 있는 해당하는 조건에 검색되는 종목들과 B 수식의 조건에 검색되는 종목들을 모두 다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하나를 더 입력을 해볼게요. 시가총액 이제 10억 이상 추가를 눌렀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에서 괄호까지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가로를 설정해 주면 이 A 또는 B 수식의 모든 종목들을 포착해내고 뿐만 아니라 C 수식과 겹치는 종목들을 포착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들을 포착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조건 만족 종목수 319종목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해당 조건들의 수식들, 부합하는 종목군들을 다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범위 지정뿐만 아니라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시세 분석,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이 있는데 시세 분석 같은 경우에는 가격 조건부터 해서 기간 내 기준봉, 거기다가 호가 잔량, 여러분들 단기 종목들을 공략했을 때 호가를 빼놓지 않고 참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 호가까지도 여러분들 검색기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조정 가능하고 거래량, 거래 대금, 거기다가 예상 체결, 거래원, 기타 정보, 체결원까지 해서 수많은 종목들을 포착해낼 수가 있고요. 여기서 기술적 분석, 여러분 앞으로 가장 많이 활용할 수식 중에 하나예요. 보조지표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캔들, 이동평균선, 거래량까지 다양한 기본부터 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포착해낼 수 있는 지표들까지 다 이쪽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다가 패턴 분석이 있습니다. 이건 캔들 기준으로 잡아볼 수가 있는데 캔들에서도 이제 기본적인 캔들뿐만 아니라 상승 반전형, 거기다가 상승 지속형, 상승 반전형은 상승하다가 반전될 수 있는 이제 종목들이 다 포착이 되고요. 상승이 지속되는 종목들, 거기다가 하락 반전, 상승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캔들로서 잡아낼 수가 있고요. 하락이 지속되는 하락이 지속되는 종목들을 굳이 포착해낼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과대 낙폭이 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포착해낼 때 자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재무 분석, 기술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분석도 굉장히 딥하게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 기본적인 분석까지도 다 적용을 시켜서 여러분들 과대 낙폭되어 있는 종목들이나 혹은 저평가됐지만 이제 가치가 있는 종목들, 저평가 가치주뿐만 아니라 고평가가 되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고평가된 성장주까지도 모두 다 잡아갈 수가 있는 수식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순위 분석까지도 여러분들께서 다 챙겨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기본적인 흐름들은 화면 분석들은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 간단한 흐름들 속에서 여러분들 앞으로 급등하는 종목군들을 다 잡아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럼 제가 가장 기본적인 수식부터 여러분들께서 익혀 나가셔야겠죠. 급등하는 종목군들을 잡아내려면 그 종목군들을 검색기로 잡아내려면 급등하는 종목군들의 원리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럼 제가 아나운서님께 간단하게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분석의 3대 요소, 차트의 3대 요소 어떤 게 있을까요? 차트의 3대 요소, 제가 저번 주에 전문가님께 많이 혼나서 기억을 합니다. 첫 번째로 거래량, 그리고 두 번째로 캔들, 마지막으로 이동평균선, 이렇게 3대 요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차트의 3대 요소, 거래량, 이동평균선, 그 다음에 캔들이겠죠. 자, 각각의 요소 하나하나만 가지고도 급등하는 종목군들 당일날에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급등한 각각의 차트의 3대 요소를 하나하나만 가지고도 급등한 종목군들을 뽑아낼 수가 있는데 이것들을 모두 이해하고 계시면 조금 더 디테일한 종목군들을 잡아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이 흐름들 오늘 한 가지만 적용을 시켜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한 가지 더 복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네, 거래량 기준으로 잡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거래량 굉장히 간단한데 같은 거래량이면 짧은 시간이 나을까요? 혹은 긴 시간 안에 같은 거래량이 포착이 됐을 때 이제 짧은 시간 혹은 긴 시간 어떠한 시간대에 거래량이 나오면 더 급등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정리해 보자면 같은 거래량일 때 이제 시간 차이를 준다고 했을 때 아무래도 짧은 시간에 같은 양이 터지면 훨씬 더 폭발적인 흐름을 가져갈 수 있겠죠. 네, 복습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같은 시간, 같은 거래량이면 짧은 시간 동안 안에 포착이 됐을 때 더 강력한 종목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물론 같은 시간 혹은 거래량이 많이 터진다 하더라도 이게 하락했을 때 많은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들은 조금 더 많은 하락이 이어질 수 있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대량 거래량이 나왔을 때는 더 강력한 종목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시간 자체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제가 한 가지 수식만 집어넣어서 여러분들께 급등하는 종목군들을 잡아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깨끗하게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 기준으로 보도록 할게요. 거래량 검색을 해보면 됩니다. 거래량 검색을 했을 때 많은 거래량이 나오는데 자, 이 거래량 검색을 하고 나서 어떤 것들을 선택을 할지 모르시죠? 그러면 제가 한 가지 힌트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량 전 거래일 대비해서 금일 30분봉 기준으로 100%가 터졌을 때 그러면 전일 내내 터진 거래량이 30분 안에 터졌을 때 더 강력한 종목들이 나오겠죠? 이 흐름들을 정확하게 검색기에 녹여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거래량 비율입니다. 거래량 눌렀을 때 이 많은 거래량 수식들 중에서 여러분들 오늘 볼 수식은요. 거래량 비율입니다. 이 거래량 비율을 어떻게 수식을 적용을 시키는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흐름대로 그대로 적용을 시켜보면요. 일봉 주기입니다. 한 캔들당 1일입니다. 그리고 1, 2. 한 캔들이 전일 기준이에요. 전일 1캔들 전이죠. 일봉 전이면 전 거래일을 의미를 합니다. 전일을 의미하겠죠. 이 전일 거래량 대비해서 금일 동일 주기면 일봉인데 저희는 30분봉 기준으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전 거래일 터졌던 그 거래량이 30분봉 안에 다 터지는 걸 의미를 해요. 그러면 처음에 30분봉 제가 말씀드렸던 조금 더 러프하게 60분봉을 기준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0봉전 기준이면요. 1봉전일 때는 전일이죠. 0봉전이면 당일 현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100% 기준으로 잡아서 추가를 눌러보면 자, 여기서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160 종목들이 나오죠. 여기에서 등락률 상위를 봤을 때 급등하는 종목군들을 모두 다 잡아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투자증권 25% 보시면 당일 기준으로 25.98%대까지 급등했다가 종가 기준으로 25.09%대까지 거기다가 한양증권 우선주 보면요. 이렇게 27.99%대까지 급등했다가 종가 기준으로는요. 21.11%대까지 이렇게 핑거도 마찬가지로 장중에 28.72%대까지 급등했다가 20.51%대까지 종가를 형성하죠.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군들을 다 잡아낼 수가 있어요. 딱 한 가지 수식만 넣었는데도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군들을 잡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검색기를 활용해서 이렇게 검색기를 만드는 게 쉽구나라는 걸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한 가지 수식만 더 변경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거래량 비율이 60분봉 기준으로 잡아드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60분이 아니라 전 거래일 터졌던 그 거래량이 30분 안에 터졌을 때 그러면 어느 종목들이 포착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160 종목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60분이 아닌 30분으로 기준을 잡아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으로 바꾸고 나서 수정을 눌렀죠. 이렇게 가볍게 수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검색을 했을 때 160 종목에서
100종목으로 확 줄어드는 모습까지도 여러분들이 확인이 가능하시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60분, 30분 조정이 가능한데 저는 60분으로 다시 한번 수정해서 여러분들께 검색을 했을 때 다시 한번 160종목으로 포착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도 수식을 조금만 조정시켜도 100종목에서 160종목에서 100종목으로 확 걸러주는 흐름까지도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군들을 당일날 모두 다 잡아낼 수 있는 검색기를 여러분들 직접 만들었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쉽게 검색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이번 시간 안에 잡아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 가지 수식만 넣었을 때도 이런데 2가지, 3가지 혹은 5가지 수식까지 넣고 이걸 AND 혹은 OR로 그리고 괄호로 여러분들 묶어서 만들었을 때는 얼마나 디테일한 종목들이 나올까요?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시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조금 더 디테일한 종목군들을 포착해낼 수 있도록 급등하는 종목군들만 잡아낼 수 있는 검색기에 수식에 대한 교육까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는 교육방에서 여러분들 노란톡방에서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군들 자세하게 잡아낼 수 있는 검색기에 대한 교육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눈앞에서 종목들의 가짓수가 줄어가는 걸 보니까 확실히 검색기를 잘 이용하면 시간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색기 관련해서 더 자세한 정보들 그리고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말하셨다시피 노란톡에서 함께 정보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검색기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들 질문하시고 검색기가 포착한 종목의 누적 수익까지 모두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노란톡은 하단 자막에 띄워드리는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뜹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바로 입장하시면 이용철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자세한 노란톡 입장 방법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많은 분들이 이번 코너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이용철 전문가의 공략주 소개하는 수상한가 코너입니다. 내일장 급등 기대해볼 수 있는 종목들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수상한 종목 힌트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히든 종목 힌트 주 땡땡땡땡링 총 7글자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OLED, 태양광 관련주라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모멘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 종목 여러분들 상승 모멘텀을 보기에 앞서서 이 종목 업황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아나운서님께 한번 질문 간단하게 드려보도록 할 텐데 준비되셨나요? 네. 네. 반도체에 관련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D램과 낸드의 가격인데 이번에 D램 익스체인지에서 발표했던 D램과 낸드의 고정 가격 어떻게 발표가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제가 알기로는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어떻게 제가 질문 드리는 것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디테일한 질문들을 가지고 와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앞으로의 반도체 업황을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물론 HBM3와 DDR5도 있겠지만 기존에 여러분들 반도체를 설명하면 D램과 낸드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번에 제가 준비한 화면 간단하게 보면요. D램 가격 보시면 D램 가격이 D램 익스체인지에서 발표한 D램 가격 고정 가격이 예상치보다 더 상회하는 흐름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자, 차트 간단하게 보시면요. 2021년도 8월부터 시장은요. 그렇죠. 이 D램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다가 이제 최근에
막 상승을 했는데 이 상승한 흐름 보시면요. 여러분들 이 상승폭 간단하게 보면요. 이렇게 하락폭이 깊었었는데 자, 저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하락폭이 깊었었는데 이제 막 조금 상승한 겁니다. 이 조금의 상승도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승한 배경부터 간단하게 보면요. 첫 번째 PC 수요의 개선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D램 공급의 축소가 있겠죠. 수요가 증가를 하고 공급이 축소가 되면서 가격이 이제 막 상승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자, 2024년도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은 흐름이 자, 여기에서 D램 분기 수급 추이 전망입니다. 보시면 2023년도 4분기에 최저치를 찍었죠. 이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24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계속해서 수급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D램 생산 전망까지도 보시면 23년도 이후에 저점을 찍고 나서 계속해서 생산을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다는 흐름까지도. 그러면 이 D램 같은 경우에 가격이 올라가는 데뿐만 아니라 여기서 생산까지 늘린다면 해당 업종들에 대한 실적은 계속해서 개선될 수밖에 없겠죠. 뿐만 아니라 낸드 마찬가지입니다. 낸드의 고정 가격도 역시나 예상치보다 더 상회하는 결과치가 발표가 됐는데 이 스마트폰 시장에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고성능 스마트폰 시장의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애플과 화이자의 판매 경쟁, 거기다가 삼성전자도 한 축을 담당하고 있죠. 여기에서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전망입니다. 2022년도부터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2022년도 4년도 보시면요. 2021년도 최고치보다도 더 상회하는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낸드의 가격, 수요까지도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고정 가격이 올라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낸드 마찬가지로 이제 2022년도 잠깐 오르다가 2022년도 3월부터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이제 막 상승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가격 자체도 상승을 하는데 이렇게 스마트폰 출하량까지도 계속해서 올라간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평균 D램과 낸드의 탑재량 전망까지도 매년 상승하고 있죠. 가격도 오르는데 스마트폰 수요도 증가하고 탑재량 또한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앞으로 낸드의 흐름까지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가 있는 흐름까지도 이렇게 반도체 업종 전망 간단하게 보면은 2023년도 4분기부터 메모리 고정 가격이 반등을 하면서 수요의 저점을 확인했죠. 뿐만 아니라 D램과 낸드의 고정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갈 겁니다. 여기에서 HBM3와 DDR5 등 고제품, 고성능 가격 제품까지도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 자체도 시장 자체도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흐름까지도 이 흐름 모두 다 가져가면서 이 AI 트레이닝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이 GPU의 경쟁이 지속되고 있죠. 이게 모두 다 AI 칩 수요가 증가하는 흐름까지도 이 모든 흐름이 반도체 업종의 상승세를 견인할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반도체 관련 장비 수혜주 이 종목 오늘 하락한 종목입니다. 하락치가 7.95%나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가지고 온 흐름이 추가적인 조정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이 조정 장세 제한될 수밖에 없고요. 상승 모멘텀이 세 가지나 있습니다. 3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상회를 했죠. 그러면 4분기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실적 컨센서스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이고요. 여기서 미국 긴축 종료 기대감뿐만 아니라 AMD 칩 매출의 긍정 전망에 대해서 모두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흐름. 마지막으로 D램 투자 확대에 대한 수혜까지도 직격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모든 게 이 종목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군들 외국인이 강력하게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을 여러분들 잡아가시면은 앞으로 상승세 흐름까지도 같이 수혜를 받아볼 수가 있으니까요. 이 종목 제가 마지막에 공개해 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리해보자면 반도체 장비 관련 수혜주 그리고 D램 투자 확대 수혜를 직격탄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어떤 종목인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저희는 다음 화면으로 두 번째 수상한 종목 힌트부터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수상한 종목 힌트, 땡땡지, 철도, 그리고 전기자전거, VR 관련주라고 해주셨습니다. 에로 시작해서 저는 에코프로인 줄 알았는데요. 끝 글자가 G로 끝나네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 종목은 제가 가지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 종목은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봐도 돼요. 자, 그 이유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차트 한번 보면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 6월 달에 잡아드렸던 종목이에요. 6월 달에 잡아드리고 122%에 대한 수익률을 만들어내고 다시 한번 저가 매수해서 26% 이상 수익 보고 제가 매도하니까 4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잘했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로봇 관련주들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았을 때 또 진입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로봇 관련주들, 로봇 관련 업황은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미 크게 수익을 본 상태에서 대시세를 냈기 때문에 다음 종목을 한번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 에땡땡지인데, 자, 에코프로라고 말씀해 주셨었는데 G가 다르죠. 에땡땡지입니다. 이 종목 철도, 전기 자전거, VR 관련주, 거기다가 로봇 관련주까지 다 엮여 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제가 가지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단기간에 급등을 했고요. 같이 한번 올라갔을 때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는데 이 조정받은 이 타이밍이 어느 타이밍이었냐 보시면 차트 간단하게 보면요. 이 종목 작년도 올해죠. 올해 기준으로 10월 달부터 하락을 했죠. 하락했는데 고점을 만들고 44,800원을 넘지 못하는 선에서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종목은 조금 차트를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흐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이 종목 상승 랠리가 이어지는 흐름이 언제부터 지속이 됐죠? 2023년도 8월 중순부터 저점을 찍고 나서 이 저가 중요 라인대를 지켜주는 선에서 저점을 소폭 올렸죠. 올리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이번에 이 넘지 못했던 라인대, 이 라인대를 넘겼습니다. 그것도 이 저항 라인대를 어떻게 넘겼냐가 중요합니다. 거래량 없이 넘겼을 때는 다시 누릴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인대를 어떤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넘겼죠. 그럼 넘기면은 이때가 시작입니다. 이 넘겼을 때 따라잡아라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넘겼을 때 초입에 잡던가 혹은 급등 이후에 다시금 눌렸을 때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저항선, 넘지 못했던 저항선, 자 보시면 이 라인대를 넘지 못했었죠. 언제죠? 이 올해 6월 달에 넘지 못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고가 기준으로 한번 넘겼다가 이 부분입니다. 넘겼다가 다시 종가 기준으로는 넘기지 못했었죠. 그 이후에 이 라인대를 다시 한번 저항받았죠. 이 라인대 한번 더 저항받은 모습까지도 8월 달 초에 저항 라인대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조정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종가 기준으로 넘겨놨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포인트를 두 가지로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기준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요. 언제죠? 종가 기준으로 넘겨놨을 때 이때 돌파 관점에서 공략을 할 수가 있었고요. 내가 돌파 관점에 대해서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군들을 따라잡기가 좀 어렵다 했을 때에는 돌파 이후에 눌림목에서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 이후에 여러분들 따라잡지 못했으면 급등하고 나서 윗꼬리를 달았죠. 이 윗꼬리를 달고 나서 다시 한번 조정받으면서 이 보시면 넘지 못했던 저항선을 넘겼기 때문에 이 저항선이 지지라인으로 변경이 됩니다. 여러분 지지와 저항은 한 끗 차라고 보시면 돼요. 강력한 저항을 넘겼으면 그 저항 라인대가 지지 라인대로 변환을 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그대로 넘지 못했던 라인대를 넘겼죠. 넘기고 나서 다시 한번 눌렸기 때문에 이 라인대가 강력하게 지지 라인대로 지지를 받고 나서 다시 한번 급등했던 흐름, 이러면서 전 고점까지 넘겼었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두 가지 포인트로 공략이 가능했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다 어느 하나를 공략했더라도 수익권대를 크게 가져갈 수가 있었던 흐름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온 이유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 지지 저항의 원리를 이용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급등 이후에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죠. 이 조정을 받는 흐름 속에서 자, 이때의 저항선을 다시 한번
지지 라인대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대시세가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았던 흐름, 그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죠. 반등이 나오고 나서 이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지만 이 라인대를 이탈했습니다. 그러면 이 라인대가 저항 라인대로 전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 지지 라인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포인트를 보셔야 될 게, 이후에 추세적인 하락 이후에 다시 한번 저항 라인대가 형성이 되죠. 32,350원에서 저항 라인대가 형성이 되었고요. 이 형성이 되고 나서 다시 한번 돌파를 했죠. 저항 라인대를 돌파했으면 뭐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아나운서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집중하고 계신지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을 돌파했으면 이게 뭐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항 돌파 매매 말씀해 주셨죠. 네. 제가 흘려들어서 정확한 단어는 기억나지 않지만 기회라고 볼 수 있다고 해주셨죠. 네, 정확한 흐름을 가지고 계시네요. 저항을 돌파했으면 그게 기회, 지지 라인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지 라인대가 되는 이 흐름입니다. 정확하게 지지 라인대에 안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매수 맥점, 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승 모멘텀까지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유동 비율까지도 196%입니다.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금과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자금의 흐름 비율을 산정한 게 유동 비율인데, 이 유동 비율이 196%입니다. 그만큼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상승 모멘텀 3가지, 지능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수혜받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종목이고요. CES 개최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거기다가 3분기 실적이 부진했어요. 그 흐름들이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흐름까지도 3가지 상승 모멘텀 모두 다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두 번째 종목은요, 노란톡방 오시면요, 이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크게 수익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요. 함께 하신 다음에 노란톡방에서 이 종목군들 잡아가셔서 검색기와 함께 급등했던 종목군들 모두 다 포착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히든 종목 힌트는 반도체 그리고 태양광 관련주라고 정리해 주셨고, 두 번째 히든 종목 힌트는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해주셨죠. 두 번째 수상한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3가지 상승 모멘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철도, VR 관련주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들 많이 궁금하시죠? 저희가 첫 번째 종목은 잠시 후에 바로 공개해 드릴 텐데요. 이 두 번째 종목은 노란톡에서 함께 하셔야지만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히든 종목까지 노란톡 참여하셔서 꼭 받아가시고요. 그럼 저희는 오늘의 첫 번째 수상한 종목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수상한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관련해서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 종목 오늘 8% 이상 하락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7.95%가 하락하며 마무리를 했죠. 제가 지금 준비한 화면 보시면요,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다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이 종목 가지고 온 이유, 차트상 기준으로 굉장히 중요 라인대에 위치해 있어요. 어떤 위치냐면, 자, 지지 저항의 원리에 대해서 조금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보시면 제가 이 종목은 차트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급등 이후에 눌림목, 다시 한번 급등 이후에 눌림목이 이어졌었죠. 그 이후에 이 급등했던 저항 라인대에서 지금 그 지점까지 내려왔습니다. 보시면 다시 한번 이 라인대, 저항 라인대를 돌파했고, 돌파하고 나서 다시 한번 눌림목대, 이 32,200원, 100원에서 200원 이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조정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다시 한번 반등이 이어졌었죠. 그러면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7.95%가 조정을 받았는데, 추가적인 조정 양세가 이어진다 하더라도 이 종목, 이 라인대, 이 중요 라인대, 저항 넘지 못했던 중요 저항선을 넘겼기 때문에 이게 강력한 지지 라인대로 전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맥점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은 짧고
익절은 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매매를 하실 때 손절은 짧고 익절은 긴 이런 종목군들을 공략하시면 짧은 리스크로 수익권대 계속해서 쌓아 나갈 수가 있으니까요. 함께 하신 노란톡방에서 이 흐름들, 이 선물들 모두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꼼꼼하게 알아봤습니다. 이 전략 같은 경우는 저희가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많이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입장하시는 방법, 저희가 하단 자막에 띄워드리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고 영어로 된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이용철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이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모두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세한 노란톡 입장 방법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저희 가격 전략까지 꼼꼼하게 확인해본 이번 수상한 종목들 저희가 첫 번째 종목은 방송 중에 공개해드렸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째 종목은 저희 노란톡에서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 참여하신 분들께 공개하신다고 하니까요. 잊지 말고 들어오셔서 두 번째 히든 종목까지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하단 자막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이용철 전문가와 바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자, 들어오셔서 이용철 전문가와 시장에 대한 해답 그리고 아까 미처 못했던 검색기 교육까지 모두 이어가시고 앞으로 시장에 대한 수익까지 모두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익 자판기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쉽지만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내일장에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또 내일 새로운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의 수익길을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